오늘 대한민국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뜬 뉴스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죠. 한겨레신문 허지연 기자입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 이번 주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시작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니네요. 예, 월요일 시작부터 이 국회 정상화의 기대에 산산조각났죠. 네. 세월호 유가족이 새누리당을 만나는 3차 면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김병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만남은 안 하고 싶다. 1, 2차와 똑같이 우리를 설득하려는 취지라면 당장 일어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양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바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고성이 오가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30분 만에 면담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그 사고 직후만 하더라도 이런 태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분석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좀 의견이 이제 여야 간에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일단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은 보장 못한다. 이제 이런 건데 세월호 특별법 안에 네. 여론의 흐름이 그러나 이런 그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에 불리하지 않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치 전국이 장기화하면서 새누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세월호 피로증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온갖 이 다른 이제 법안들의 처리까지도 막이 되면서 경제 살리기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유족의 강경한 자세를 보여도 불리할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새누리당을 맞서온다고 해야 될까요? 새정치연합은 어떤 전략이 있는 거죠? 네. 야당답게 여러 맞서는 전략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전략의 부재, 이게 지금 새정치연합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굉장히 뻣뻣하게 나오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이 새누리당과 어떤 합의를 해도 유족들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또 새정치연합을 곤란하게 하고 있고요. 또 국민 여론이 이제 그렇다면 장외투쟁이라도 해서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것도 또 아니고요. 네. 또 당에서마저도 이 장외투쟁을 두고 지금 내분이 있고 지금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가 지금 사라진 상태여서 지도부마저 공백 상태이고 여러모로 참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지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유가족 이렇게 3자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야 여야가 다시 대화를 뭔가를 하든 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강경하고 새정치연합은 전략도 없고 카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중에 여야 중재 노력을 보이긴 했는데요. 네. 그 15일에 여야 합의 이뤄내자 이런 제안을 했죠? 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성명을 냈는데요. 추석 연휴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계류된 90여 개 법안 처리와 세월호 특별법 합의도 모두 이뤄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금요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국정감사 등에 관한 일정을 합의해서 국회가 혼선을 빚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그러나 어제도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여야 반응은 계속 냉랭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 당으로서는 양보할 만큼 했다 이런 말을 기자들에게 거듭 밝혔고요.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계류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의 분리 처리는 없다 이런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 특별법은 제자리고 세월호 수색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추석 연휴에도 수색 계속되죠? 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 추석 연휴에도 실종자 수색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잠수사들도 3개의 팀으로 나눠 수색에 계속 투입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고 발생 140일이나 넘은 상황인데요. 세월호 내부의 그 격벽이 물에 불어서 붕괴되면서 작업이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추석 기간에 안산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여서 합동 차례를 지낸다고 하고요. 또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다음 주 월요일 추석 당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차례상을 차려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요. 그 사고 단일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적이 또 드러났죠. 네. 선원들이 이 침몰하는 배 속에서 이 승객을 구조하는 데 나서기는커녕 캔맥주까지 나눠 마셨던 것이 밝혀지면서 유가족들이 아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1등 기관사 손아무개 씨 법정에서 이 세월호 3층 복도에서 기관부 선원들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면서 기관장과 캔맥주를 나눠 마셨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격앙된 마음을 진전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손 씨는 이유를 설명하긴 했는데 유가족들 입장에선 참 그러게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선원들은 이 조리사가 다친 사실을 이 탈출 5, 6분 전에 알고도 그대로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해경 조사에서 감추다가 뒤늦게 털어놓은 것도 법정에서 드러났는데요. 박 기관장이 이에 대해서 함구하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그래서 해경 조사 때 말을 하지 않았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네. 해경에게도 이 조리사들을 구해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기관사 손 씨는 변명 같겠지만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또 믿기지 않는 사고였죠. 지난 화요일에요. 특전사 대원들이 포로 체험 극한 훈련을 벌이다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네, 살려달라 이렇게 외쳤는데 그게 그냥 훈련 상황인 줄 알고 아무런 조처도 안 했다. 이런 해명이 있었죠. 참 기가 막혔습니다. 네. 2일 밤 10시 40분께 육군의 모 부대에서 10명의 장병이 포로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꿇린 상태에서 얼굴에는 두건이 씌워지고 양팔은 뒤로 결박당한 채 1시간 이상 참아내는 이 극기 훈련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병 2명이 질식사로 숨진 거죠. 네. 이날 야간 훈련은 밤 9시에 시작이 됐는데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 밤 11시께 한 장병이 살려달라 이렇게 외쳤는데 이걸 훈련 통제관과 요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무슨 훈련 상황 조성을 위해서 일부러 소리친 것으로 생각했다. 이게 군의 설명이었습니다. 참.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참 당황스러운데요. 네. 외국에서 포로 체험 훈련 도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훈련이었습니다. 네. 안전대책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훈련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 교관 4명은 현재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국방부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이모 하사와 조모 하사는 순직장으로 결정이 됐고 어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예, 다시는 없어야 될 사건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국정원의 일종의 망신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국정원이 지난 3월 직파 간첩으로 발표했던 홍모 씨 어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죠. 네. 이런 식이 된 게 이제 유우성 씨 두 번째예요. 그렇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한창 시끄러웠었던 그 지난 3월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이 북한이 간첩으로 내려보낸 홍모 씨가 스스로 간첩이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고 발표했던 그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홍 씨에 대한 재판은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비공개 재판으로 열려왔었는데요. 어제 선고가 있었습니다. 무죄가 선고가 된 건데요. 국정원과 검찰이 내세운 간첩 혐의 증거들을 재판부가 모두 기각했습니다. 증거라는 것이 이 홍 씨가 국정원 이 합동신문센터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의 전부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진술들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홍 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한 것이고 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 능력의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증거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동신문센터에서 홍 씨가 한 자백이 강제와 회유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 이런 그 변호인 쪽의 주장을 들어준 셈인 건데요. 유우성 씨 사건에서도 그때 그 동생 유가열 씨가 합동신문센터에서 허위 자백을 한 정황들을 재판부가 인정하고 결국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렇죠.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다시 나온 겁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지 않는 수사 관행에 다시 한번 재판부가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에 무죄 선고받은 홍 씨는 국정원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데려와주겠다면서 회유를 했고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한겨레신문 허지연 기자였습니다.